앱 내 홍보하기보다 훨씬 다양하고 상세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브랜딩이 목적이시거나 유익 경로 등의 데이터 수집 및 전환이 필요하시다면 비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브랜딩도 하고 싶고 잠재 고객도 잡고 전환율도 높이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은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마케터 권소연입니다. 혹시 아직도 앱 내에 홍보하기로 광고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SNS를 통한 마케팅,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장점 외에도 높은 노출과 브랜딩 및 기업 인지도 메이킹 효과가 있는데요. 또한 당장의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노출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브랜딩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잠재적 구매자 확보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기존의 젊은 사람들만 이용한다는 편견을 깨고 40, 50대의 사용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만 이용하시다가 매체 확장을 하시는 광고주 분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리고 앱 내에서 손쉽게 광고를 진행할 수도 있어서 홍보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직접 광고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방법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개인 계정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설정해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을 하신 다음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 올린 게시글로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미지 게시물, 릴스, 스토리, 유형은 달라도 전부 목표, 타겟, 예산 및 기간, 검토의 순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순서대로 목표에서 프로필 방문 늘리기를 할지, 웹사이트 방문 늘리기를 할지, 메시지 늘리기를 할지 고르시고 그 다음에 타겟 설정, 그리고 예산이랑 기간을 설정해 주시고 검토가 끝나면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참 쉽죠? 이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이지만 브랜딩이 목적이시거나 유익 경로 등의 데이터 수집 및 전환이 필요하시다면 비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브랜딩도 하고 싶고 잠재 고객도 잡고 전환율도 높이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은 메타에서 제공하는 광고 관리자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앱 내 홍보하기보다 훨씬 다양하고 상세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은 픽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홍보하기에서도 머신러닝을 통한 최적화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픽셀을 통한 정교한 타겟팅은 불가능하거든요. 픽셀이란 웹 또는 앱에서 일어나는 행동 및 광고 효과를 측정해주는 프로그램 코드인데요. 타겟 유입을 유도해서 전환으로 이어지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입니다. 다만 자사몰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스마트 스토어 등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설치 방법은 이제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 접속하신 다음 모든 도구, 비즈니스 설정, 데이터 소스, 픽셀, 그리고 이걸 복사하셔서 홈페이지 스크립트 사이에 붙여넣기 하시면은 픽셀 설치가 완료되는데요. 설치되고 나시면은 주소창 우측에서 이렇게 스크립트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픽셀이 홈페이지에 유입된 고객의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얻어서 대상을 타겟팅하는데요. 이 타겟의 개념은 크게 핵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이 있습니다. 우선 핵심 타겟은 메타에서 보유한 인구 통계학적 정보, 그리고 메타라는 플랫폼 내에서 사용자들의 패턴을 바탕으로 조합해서 생성된 타겟이고, 그리고 맞춤 타겟은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핵심 타겟의 정보와 매칭하여 생성한 타겟입니다. 그리고 유사 타겟은 방금 말씀드린 맞춤 타겟을 기반으로 가장 유사한 모습의 유저들을 타겟팅하는 건데요. 그래서 픽셀을 활용하신다면 타겟 확장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SNS 하실 때 얼마 전에 보고 찜만 해뒀거나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아두기만 했던 상품의 광고가 계속해서 뜨거나 아니면 유사한 제품의 광고가 계속 뜨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픽셀을 통한 대표적인 리타겟팅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홍보하기보다 훨씬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광고 관리자로 광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다양한 목표값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광고 관리자는 크게 3가지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캠페인, 그 다음 광고 세트,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그중 캠페인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광고의 주요 목적을 정의하는 단계인데요. 인스타그램 홍보하기는 3가지 목표밖에 없었죠. 그런데 광고 관리자에서는 인지도나 관심 유도, 전환 등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더 다양한 캠페인 목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같은 광고와 같은 타겟이더라도 목표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다양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광고 세트 세팅 단계에서 이제 예산이나 일정,
타깃, 노출되는 위치 등 광고의 세부 사항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예산 세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BO 광고 세트 예산 최적화입니다. 광고 세트에 독립적으로 예산을 설정한 후 최적화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은 광고 세트 2의 전환수가 높게 나온다면 광고 세트 1과 3의 예산은 그대로 두고 광고 세트 2의 예산만 증액할 수 있겠죠. 이렇게 광고 세트의 성과가 좋으면 해당 광고 세트의 예산만 증액하거나 덕제를 할 수 있고, 광고 세트에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광고비를 배분할 수 있고 다른 세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CBO 캠페인 예산 최적화입니다. 전체 예산을 캠페인에 설정하는 방식인데요. 머신러닝을 통해 캠페인에 설정된 예산을 이제 광고 세트에 가장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예를 들면은 광고 세트 2의 전환수가 높게 나왔을 때 캠페인 예산 내에서 세트 2의 예산을 늘리고 세트 1과 3의 예산은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배분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퍼포먼스가 많은 광고 세트에 자동으로 더 많은 예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설정하는 수고스러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CBO가 알아서 척척해주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CBO 방식은 성과가 너무 좋지 않거나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너무 적게 배분하거나 아예 예산을 배분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ABO를 통해서 같은 조건값으로 먼저 테스트를 진행하시고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CBO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광고 세트에서 세팅이 끝난 후에 효율이 안 좋다고 세팅을 변경하게 되시면 이전에 기록했던 데이터가 전부 삭제가 되기 때문에 효율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바로 수정하기보다는 복제 후 기존에 성과가 안 좋았던 광고 세트를 끄고 이제 새로운 세트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꿀팁입니다. 참 쉽죠? 이렇게 예산을 설정하셨으면 마지막 광고 영역에서 이미지, 영상 등 소재에 관련된 내용과 기본 문구, 제목 등 카피 영역 등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보하기에서는 할 수 없는 광고 관리자의 장점인데요. 홍보하기는 앱 내에 올린 게시글을 기반으로 한 광고라는 점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소재가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B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테스트를 위한 게시글을 모두 제작해서 전부 다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같은 멘트의 이미지만 바꾸고 아니면 반대로 같은 이미지에 멘트만 바꿔서 잔뜩 업로드를 하고 또 그거 반응 보려고 또 광고를 전부 다 돌린다면 광고비도 부담이고 당연히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하지만 광고 관리자에서는 꼭 게시물 업로드를 하지 않더라도 광고가 가능하다는 점. 이런 식으로 광고 단계에서 쉽게 A/B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고요. 효율이 좋지 않다면 그 광고를 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 관리자의 장점은 바로 공동 작업입니다. 보통 기업에서 광고를 집행할 때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메타는 개인 계정으로도 광고를 집행할 수는 있지만 비즈니스 계정 생성 시 다른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공동 작업이 가능하고 또 여러 개의 광고 계정을 만들고 별도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사용자가 똑같은 권한으로 광고를 관리하게 된다면 광고 세팅에 크게 관계없는 관계자가 실수로 광고 세트를 수정해서 삭제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업무 관여도에 따라서 직원 액세스, 운영자 액세스를 나눠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쉽죠? 이렇게 앱 내 홍보하기와 광고 관리자에서 광고 진행 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같은 광고비를 사용한다면 광고 관리자에서 집행하는 게 아무래도 리타게팅이나 노출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더 높은 광고 효율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메타 광고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마케팅 관련해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문의주세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AMPM 글로벌 퍼포먼스 4팀 권소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